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시나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65살이 넘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5세부터 75세, 바로 이 10년이 앞으로의 30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중에서 딱 3가지만 갖추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70살 이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6가지 조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아플 때 진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식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이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벌써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갖고 계신 겁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6살 정옥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로 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옆집 최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문을 두드렸어요. 옥분아,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아, 나를 이렇게나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최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잘 잤어? 하고 인사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서로 대답이 없으면 바로 달려가기로 약속했죠.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인천 부평구에 사는 67살 장만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려서 사흘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열이 39도까지 치솟는데 아무도 몰랐죠. 그때 정말 무서웠대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웃들과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나눴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답니다. 65살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한마디 인사를 주고받아 보세요.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가실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마음의 쉼표를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두 번째, 밥 짓고 걷고 움직이는 내 몸. 제가 요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필요하면 동네 한 바퀴 걸을 수 있으신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광주 북구에 사는 65살 허금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전엔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오늘도 혼자 갈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엔 부엌에서 밥을 해요. 간단한 된장찌개나 미역국 정도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게 참 뿌듯해요. 점심 먹고 나면 시장까지 걸어가요. 왕복 30분 정도 되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손자가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직은 손자 걸음에 맞춰줄 수 있거든요. 금순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65세 이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금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생활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꼭 많은 돈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68살 오만석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0년 일하면서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23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가끔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되니까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눈치 안 보고 계산할 수 있고요. 많지는 않아도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런 상황은 아니죠. 울산 중구에 사시는 72살 배순덕 할머니는 평생 음식점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지금 받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117만 원이에요. 월세가 50만 원이라 생활비로는 67만 원밖에 안 남아요. 자식들이 가끔 5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고, 밥 짓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내 몸이 있고,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생활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70세 이후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으신가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심지어 작은 원룸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69살 윤석호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신혼 때 대출받아서 산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정말 무리였거든요.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였으니까요. 자식들 기저귀 살 돈도 아껴가면서 대출금을 갚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받기 시작했어요. 집을 담보로 매월 12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용돈까지 받는 거죠. 65세라면 아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5번째, 서로 부담 없이 그리워하는 자식과의 관계. 요즘은 자녀와 꼭 가까이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가까운 관계.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입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67살 신명자 할머니. 아들은 제주도에, 딸은 서울에 살아요. 처음엔 정말 섭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화상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서 와요.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요. 헤어질 때도 아쉽지만 서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건 만날 때마다 서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 매일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멀리 살면서 가끔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해져요. 아들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아줄 때 그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가까이 살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살면서 그리워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현대적 가족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6번째,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춘천 소양강변에 사시는 71살 조남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대단한 건 없었어요. 공장에서 30년 일하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와 금슬 좋게 지내다가 5년 전에 보내드렸죠.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했어요. 저 집은 차도 바꿨는데 우리는 언제 바꾸나. 옆집은 해외여행 간다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살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런 일상이 참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할 때도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인생의 가치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신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들만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악착같이 버텨내신 여러분. 한겨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이 휘도록 일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만은 배우게 해야지 하셨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3가지만 있다고 해서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오셨느냐이기 때문입니다. 6가지를 다 가지신 분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3가지 정도 가지신 분들, 충분합니다. 1-2가지만 있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것 자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운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아쉬움도 모두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려고 애썼고, 버티느라 애썼고,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참 괜찮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삶은 비교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이 만든 기억들이, 그 추억들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늙어감의 기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일교차가 크니 건강 꼭 챙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